안녕하세요. 영림원 소프트앱과 함께하는 초보 실무자를 위한 임사급여 기본 개념에 대해 안내드릴 박대호 회계사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6번째 시간으로 4대 보험 취득 상실과 퇴직자 정산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강 4대 보험 취득 상실과 퇴직자 정산 관련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목차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4대 보험이란 주제로 4대 보험 대상, 취득, 상실을 포함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4대 보험 신고라는 주제로 입퇴사 시 4대 보험 처리와 관련된 내용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퇴직자 건강보험이라는 주제로 퇴직자 건강보험의 정산, 개념, 흐름에 대해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퇴직 후 건강보험이라는 주제로 지역가입자 전환 및 의미 계속 가입 제도와 관련해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휴직 시 4대 보험이라는 주제로 무급휴직, 육아휴직 등 휴직 시 4대 보험의 처리 방법에 대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4대 보험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내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보험이 무엇이냐? 바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위한 필수 보험이 바로 4대 보험입니다. 4대 보험은 잘 아시다시피 4가지가 있는데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바로 이 4가지를 4대 보험이라고 부릅니다. 국민연금은 첫 번째로 노후에 소득 보장 목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보험이고요. 건강보험은 의료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보험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은 실업이나 휴직 시 소득을 안정적으로 지원받기 위해서 가입해야 되는 보험이고,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그러면 이 4대 보험 관리가 왜 중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장의 입장에서는 4대 보험 신고를 잘못 처리하게 되면 추가 보험료나 가상금 부과 위험이 있습니다. 이 4대 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한 때에 가입을 하지 못하면 가상금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근로자 입장에서 4대 보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나 보험급여의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4대 보험 처리를 정확히 해서 회사와 근로자 모두가 보호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4대 보험의 자격 취득일과 상실일과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대 보험의 자격 취득일. 4대 보험의 자격 취득일이란 4대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이 자격 취득일이 됩니다. 대부분 입사일이 취득일이겠죠. 단 예외적으로 일부 근로시간 등 요건에 따라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 4대 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자격 상실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격 상실일은 퇴사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원칙은 퇴직 다음 날이 자격 상실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 다음 날이 자격 상실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까지는 보험료가 부과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직 시에는 근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것이 맞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휴직 시에도 4대 보험은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휴직이라는 것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이고 일시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휴직 기간이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근무할 당시와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납부하게 되면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이 보험료가 굉장한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 예외나 유예 등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4대 보험 대상이 누구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대상은 바로 정규직, 상용직 근로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월급을 받고 직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시적으로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근무를 요건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모두 4대 보험 가입 대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정규직과는 다르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와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시간 근로자의 가입 조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이어야 되고 월 소정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및 산재보험 모두 가입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월 소정 근로 60시간이 안 되는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한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월 60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는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이나 그 이외의 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단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에는 고용보험은 가입이 필요하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용직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하루만 일해도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느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가입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4대 보험 가입 대상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면 정규직 일반 근로자는 무조건 가입 대상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제나 일용직의 경우에는 각각의 기준이 있다. 단시간 근로자는 월 60시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8일 이상 근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4대 보험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될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기한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유 발생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확한 날짜는 아니더라도 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약 2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그 이외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다음 달, 한 달 정도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이 정도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고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는 전자신고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라는 사이트와 각 공단 EDI 시스템에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둘 중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고하셔도 가능하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필요 서류로는 각 보험별 자격취득 신고서라는 것이 있는데, 이 또한 앞서 말씀드린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공단 EDI 시스템을 통해서 전자적으로 제출이 가능하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대해서 함께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내용입니다. 해당 홈페이지 주소로 들어가셔서 사업장으로 로그인 하신 후에 여러가지 사업장 가입자 업무, 그리고 사업장 업무에 대해서 처리하실 수가 있는데요. 홈페이지 화면 보시면 사업장의 성립신고, 내용 변경과 관련된 처리가 해당 사이트에서 가능함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사업장 가입자 업무와 관련된 자격취득, 자격상실, 내용 변경, 보수월액 변경과 관련된 업무도 해당 사이트에서 처리하실 수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해당 사이트의 자격취득 신고 메뉴로 들어가면은 사업장의 정보를 먼저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또 보시면 가입자 정보를 입력하는 메뉴가 나옵니다. 이 가입자 정보는 각 연금별로 개별적으로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요. 보시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순으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네 가지 정보를 전부 다 입력하고 자격취득 신고를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이외에 각 보험별 EDI 사이트에서도 해당 내용을 처리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선 국민연금 EDI 사이트
먼저 간단히 살펴보시면은 국민연금 EDI 사이트에서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들어가면은 각종 메뉴들이 나옵니다. 국민연금 EDI의 이용 안내, 신고서식 작성 방법 등 메뉴에 들어가셔서 업무 처리를 하시는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건강보험 EDI 사이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EDI 홈페이지 보시면은 자격취득 신고, 자격상실 신고, 피부양자 자격 신고 등 여러 가지 메뉴가 있죠. 해당 EDI 홈페이지에서도 4대 보험의 자격취득, 자격상실, 관련 내용 변동에 대해서 신고하실 수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홈페이지에서도 각종 업무 처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홈페이지에 자격관리 메뉴로 들어가시면은 근로자 자격 취득 신고, 자격 상실 신고, 근로자 휴직 신고 등 여러 가지 메뉴가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해당 사이트에서도 고용산재보험의 자격 취득과 상실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퇴사하면 4대 보험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퇴직을 6월 30일 날 했고 6월 30일까지 마지막으로 근무를 했다 라고 하면 자격 상실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 다음 날인 바로 7월 1일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강보험은 14일 이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다음 달 15일까지 라고 말씀드렸죠. 우선 건강보험 상실신고를 먼저 진행하셔야 되고 건강보험 상실신고는 7월 14일까지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보험은 8월 15일까지 상실신고를 완료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퇴사 시에 추가로 작업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퇴직 정산이라는 것을 진행하셔야 되고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은 별도 정산 없이 상실신고로 업무가 종료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정산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건강보험은 퇴직 시 왜 다시 계산해야 될까?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입사 시에 월급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이 월급이 보수월액이라는 개념이고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율을 곱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하는데요. 실제 급여는 시간의 수당이라든지 휴일근무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과급 등으로 인해서 소득이 변동될 수 있겠죠. 이 차이 때문에 더 납부해야 될 보험료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혹은 기존에 설정해뒀던 보수월액보다 실제 급여가 떨어진 경우에 이때는 덜 내야 될 보험료를 더 낸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퇴직 시 정산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퇴직 시 건강보험료를 정산하는 과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보수 총액을 산정을 해야 됩니다. 해당 연도에 실제 받은 급여 총액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보수 총액에는 비과세 소득은 제외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퇴직 시점까지 근무한 월수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수 총액에서 해당 퇴직 시점까지 근무한 월수를 나누어서 보수 월액을 계산을 하게 되고요. 이 보수 월액에 건강보험료를 곱해서 실제 납부할 보험료를 계산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실제 납부할 보험료와 이미 낸 보험료가 차이가 있을 때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퇴직 시 건강보험료 정산은 퇴직금과 함께 처리를 하거나 퇴직하는 달에 월급에서 함께 처리를 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안내드립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던 퇴직자 건강보험 정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로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직원이 2025년 1월 1일에 입사해서 10월 31일에 퇴사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2025년 연간 보수 총액은 3천만 원이고 건강보험은 3.545%가 근로자 부담 요율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보수 월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해당 보수 월액은 보수 총액의 해당 연도 근무 월수를 나눈 300만 원이 되겠죠. 3천만 원에 10개월을 나눈 300만 원이 될 것이고 이 정상 건강보험료는
300만 원에 3.545%를 10개월을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와 지금 방금 정상 건강보험료로 계산한 보험료가 차이가 있다. 그리고 해당 차이가 납부한 보험료가 더 크다 라고 하면 환급 처리를 하시면 될 거고요. 납부한 보험료가 더 적다 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납부를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퇴직자 정산은 미리 계산해서 퇴직월 급여에서 함께 처리하면은 추가적으로 정산을 하는 절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퇴직 후에 건강보험은 어떻게 될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은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전환되게 되는데요. 퇴직으로 직장 가입자 자격 상실 시에는 일반적으로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거나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가 되지만 지역 가입자로 가입하실 경우에는 재산과 관련해서 보험료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직장 가입자 때보다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있겠죠. 이러한 경우에 퇴직자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임의 계속 가입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의 계속 가입 제도의 주요 요건은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퇴직 전 18개월 이내에 1년 이상 직장 가입을 유지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지역보험료 최초 고지 후 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은 최대 36개월까지 직장 가입자 수준 보험료를 유지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보험료는 퇴직 전 12개월 평균 보수 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지역가입 보험료보다 유리할 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지역가입 보험료보다 유리할 때가 어떤 경우냐? 바로 지역가입 보험료가 소득보다는 부동산이라든지 차량 등으로 인해서 재산 기준이 높게 잡히면 지역가입 보험료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금액이 직장 가입자 시절에 납부했던 보험료보다 높아진다 라고 하면은 이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시는 게 유리하실 것입니다. 건강보험 정산에 이어서 휴직 시 4대 보험 처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휴직 시 보험 자격과 관련해서 앞서 설명드렸지만, 휴직은 퇴직이 아니고 일시적인 근로 중단이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 자격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근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휴직 시에 받는 급여는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근무할 때의 급여보다는 많이 낮아지거나 혹은 전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적게 발생함에도 기존처럼 4대 보험을 납부하는 것은 근로자의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납부 예외, 납입 유예, 감면, 면제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일반 무급휴직과 육아휴직에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은 비슷하지만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 무급휴직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건강보험은 경감,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면제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경감, 유예와 관련된 금액이 조금 더 커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직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처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 예외 신청을 하게 되면 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 부과는 면제되고 복직 후에도 소급 납부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납부 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연금액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건강보험 일반 휴직의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개월 이상 일반 휴직자는 건강보험 50%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평균 보수 조정 또는 휴직자 보험료 경감 신청으로 처리해서 보험료 경감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육아휴직자의 경우에는 일반 휴직의 50% 보험료 경감이 아니고 보험료 하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전부 면제 적용됩니다. 즉 보험료 하한액까지만 부과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보험료 면제 부분은 매달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통해 육아휴직 기간 보험료 미고지 후 복직 시 경감된 금액으로 일괄 정산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휴직 당시에 현금 부담이 줄어든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직 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처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휴직 신고 시 보험료 면제 처리가 되고요. 복직 후 소급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급여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 급여이기 때문에 고용보험료 등 부과 대상도 아니게 됩니다. 육아휴직 시 체크해야 될 부분은 휴직을 결정한 시점에 휴직서를 접수받고 휴직 날짜를 확인해야겠죠. 휴직 개시일과 휴직 기간을 명확히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해당 기간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건강보험 경감 유예 신청, 고용산재보험 휴직 신고 등이 필요합니다. 복직을 했을 경우에는 반대로 국민연금 휴직 해제 신고, 건강보험 유예분 정산, 그리고 고용산재보험 부과 재개를 해서 복직월의 급여 반영 시 해당 내용을 반영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휴직자에 대해서는 4대 보험과 관련된 추가적인 처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업무 체크리스트로 메모를 해 두신다면 보다 수월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여기까지 4대 보험과 관련된 안내사항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림원 소프트랩과 함께하는 초보 실무자를 위한 임사급여 기본 개념, 그 중에서도 4대 보험 취득 상실과 퇴직자 정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